3,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정보가 한 번에 빠져나갔습니다. 평소 아무렇지 않게 쓰던 앱, 매일 물건을 주문하던 쿠팡에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10시간 넘게 본사를 뒤졌고 쿠팡 직원이었던 한 명의 중국인을 지목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건 사고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온라인 쇼핑은 일상이 됐습니다. 특히 쿠팡은 많은 사람들이 자주 찾는 곳이죠. 새벽 배송, 로켓 배송 같은 편리한 서비스 덕분에 이용자가 계속 늘어났습니다. 빠르고 편한 배송, 저렴한 가격, 다양한 상품까지 사람들은 쿠팡 앱을 열고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원하는 물건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럽게 수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그곳에 쌓였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주소, 이메일, 구매 내역까지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사려고 입력했던 모든 정보가 전부 거기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큰 기업이니까 시스템이 튼튼하니까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쿠팡은 개인정보 보호에 신경 쓴다는 안내문도 보여줬고 보안이 철저하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용자들은 별다른 걱정 없이 매일 쇼핑을 했습니다. 새벽에 주문하면 아침에 받고 저녁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받는 편리함에 익숙해져 갔죠. 그 뒤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큰 울타리도 안에서 무너지면 소용이 없습니다. 처음엔 작은 의심이었습니다. 일부 이용자들이 평소와 다른 점을 느끼기 시작했죠. 자신이 가입하지 않은 곳에서 연락이 오거나 개인정보를 어떻게 알았는지 의심스러운 광고 문자가 들어오는 시기였습니다. 처음엔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어디서나 그런 문자가 오니까요. 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쿠팡에서만 쓴 주소로 택배가 왔다거나 쿠팡에만 알려준 전화번호로 이상한 연락이 온다는 글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쿠팡 내부에서도 무언가 이상하다는 신호가 포착됐을 겁니다. 시스템 접근 기록을 살펴보니 평소와 다른 패턴이 보였을 수 있고 누군가 권한 밖의 정보에 손을 댄 흔적이 남아 있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보안팀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내부 조사를 시작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그 시점에서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얼마나 많은 정보가 이미 빠져나갔는지는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작은 구멍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거대한 틈이 벌어져 있었던 겁니다.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최근의 일입니다. 쿠팡은 자체 조사를 통해 심각한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확인했고 이를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그 규모는 상상을 넘어섰습니다. 3,370만 명.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을 훌쩍 넘는 숫자였습니다. 한두 명, 몇천 명도 아니고 3천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됐다는 건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쿠팡을 한 번이라도 써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배송지 정보 같은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정보들은 단순해 보여도 악용하면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에 쓰일 수도 있고 명예 도용에 악용될 수도 있습니다. 스팸 문자나 전화는 기본이죠.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천만 명의 정보가 한꺼번에 유출됐다는 건 단순한 실수나 우연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시스템에 접근해 대량의 데이터를 빼낸 정황이 짙었습니다. 이건 사고가 아니라 범죄였습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이용자들은 불안에 떨기 시작했습니다. 내 정보도 포함되어 있을까? 이 정보가 어디로 흘러갔을까? 누가 내 정보를 갖고 있을까? 앞으로 어떤 피해가 생길까? 수많은 질문이 쏟아졌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계정을 확인하고 비밀번호를 바꾸고 배송지 정보를 삭제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빠져나간 정보는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불안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쿠팡은 사과문을 냈습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미 쏟아진 물을 담을 수는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고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불신은 급속도로 퍼져나갔습니다. 온라인 쇼핑 자체를 꺼리는 사람들도 생겨났죠. 경찰은 즉각 움직였습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관은 전담 수사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2025년 12월 9일 오전 11시쯤 수사팀장인 총경을 포함해 17명의 경찰이 서울 송파구에 있는 쿠팡 본사로 향했습니다. 압수수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강제 수사가 이루어진 건 처음이었습니다. 쿠팡이 이미 일부 자료를 자진 제출했다는 점을 생각하면 경찰이 더 깊이 파고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뜻이었죠. 자진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겁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고 쿠팡이 숨기거나 놓친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경찰은 10시간 넘게 본사 사무실을 수색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시작된 작업은 밤 9시가 돼서야 끝났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만큼 확보해야 할 자료가 많았다는 뜻이기도 하고 수사가 꼼꼼하게 진행됐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 동안 경찰은 무엇을 확보했을까요? 서버 로그 전체가 압수됐습니다. 서버 로그란 시스템에 누가 언제 어떤 작업을 했는지 기록된 파일입니다. 누가 어떤 정보에 접근했는지, 언제 데이터를 다운로드했는지, 어디서 접속했는지 같은 흔적이 전부 남아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목록과 이력도 가져갔습니다. 누가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는지, 그 권한이 언제 부여되고 회수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특히 퇴사한 직원들의 권한이 제대로 회수됐는지가 중요한 포인트였을 겁니다. 접근 가능한 직원들의 명단도 확보했습니다. 민감한 정보에 손댈 수 있었던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위해서였죠. 내부 직원의 출입 및 퇴실 기록도 함께 가져갔습니다. 특정 시간에 누가 사무실에 있었는지, 언제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확인하려는 겁니다. 특히 주목받은 건 유출 의혹을 받는 전직 직원의 개인 컴퓨터, 외장 하드, 개인 클라우드 계정 기록 같은 디지털 증거였습니다. 경찰은 이런 자료들을 토대로 정확히 어떤 경로로 어떤 방식으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는지 밝혀낼 계획이었습니다. 데이터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중간에 거쳐간 곳이 있는지, 현재 누가 갖고 있는지까지 추적하려는 겁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한 사람이 특정됐습니다. 경찰이 법원에서 발부받은 압수수색 영장에는 중국 국적의 쿠팡 전직 직원 어 씨가 피의자로 명시돼 있었습니다. 어 씨는 정보통신망 침입과 비밀 누설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보통신망 침입이란 권한 없이 컴퓨터나 서버에 들어가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밀 누설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것을 뜻하죠. 어 씨가 이 두 가지 혐의를 동시에 받고 있다는 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 정보에 접근했거나 알게 된 정보를 밖으로 빼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 씨가 쿠팡에서 맡았던 업무는 인증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인증 시스템이란 사용자가 로그인하거나 본인 확인을 할 때 작동하는 핵심 보안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 누가 어떤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지를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문을 잠그고 여는 자물쇠를 만드는 사람이 바로 그 자물쇠의 열쇠를 갖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라면 일반 직원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접근 권한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데이터베이스 깊숙한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보안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이 그 시스템의 약점도 가장 잘 압니다. 어디를 건드리면 흔적을 덜 남길 수 있는지, 어떤 경로로 들어가야 감지되지 않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그 위치에 있던 사람이 의도적으로 정보를 빼냈다면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유출될 수 있었던 것이죠. 어 씨는 이미 쿠팡을 떠난 전직 직원이었습니다. 언제 퇴사했는지, 왜 퇴사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퇴사 후에도 접근 권한이 남아 있었는지 아니면 재직 중에 이미 정보를 빼냈는지입니다. 만약 퇴사 후에도 권한이 살아 있었다면 이건 쿠팡의 관리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회사를 떠난 사람의 접근 권한을 회수하는 건 보안의 기본 중 기본이니까요. 반대로 재직 중에 정보를 빼냈다면 내부자의 범죄를 막을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압수한 디지털 증거를 면밀히 분석해 정확한 유출 시점과 방법을 밝혀낼 예정입니다. 어 씨의 컴퓨터와 외장 하드, 클라우드 계정에서 유출된 데이터의 흔적이 발견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접속했는지, 어떤 파일을 다운로드했는지, 누구에게 전달했는지 같은 증거가 나올 수 있죠.
다만 현재 어 씨는 혐의를 받고 있는 단계일 뿐 재판에서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수사 결과에 따라 혐의가 입증되거나 반대로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면서 다른 사람이 추가로 지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은 어 씨 개인뿐 아니라 쿠팡이라는 기업 자체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아무리 내부자가 저지른 일이라 해도 그런 일이 가능했던 건 결국 관리 체계에 허점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기업은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기업은 안전한 보관, 접근 통제, 유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접근 권한을 철저히 관리하고 의심스러운 접근이 있을 때 즉시 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합니다. 특히 퇴사한 직원의 권한을 제때 회수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대량의 정보를 다운로드하거나 외부로 전송하려는 시도가 있을 때 경고가 울리고 차단되는 시스템도 필요합니다. 정기적인 보안 점검과 직원 교육도 빠뜨릴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번 사건은 그런 기본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을 가능성을 드러냈습니다. 경찰은 쿠팡이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했는지, 내부 통제는 제대로 작동했는지, 유출을 막을 수 있는 기술적 장치는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만약 쿠팡이 관리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 기업 차원에서 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은 물론이고 형사 책임까지 물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법인과 대표자가 처벌받는 사례도 있으니까요. 사람들의 반응은 분노와 불안으로 나뉘었습니다. 많은 이용자들이 믿고 쓴 서비스였는데 배신감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큰 기업도 이런 식이면 어디를 믿고 쓸 수 있냐는 목소리도 높았습니다. 개인정보가 어디로 흘러갔는지, 누가 그 정보를 갖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큰 두려움이었습니다. 정보가 단순히 유출됐다는 것만으로도 문제인데 그 정보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모른다는 게 더 무서운 겁니다. 이미 범죄에 악용됐을 수도 있고 앞으로 악용될 수도 있으니까요. 일부에선 집단 소송 움직임도 나타났습니다.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이 준비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왔습니다. 변호사들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피해, 실질적 손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등을 근거로 배상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순히 사과나 보상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라는 목소리가 높아졌죠. 한번 유출된 정보는 되돌릴 수 없고 그로 인한 피해는 몇 년 뒤에도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지금 당장은 아무 일이 없어 보여도 언젠가 내 정보가 악용될 가능성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결국 사람이 관리하는 시스템인 만큼 내부자에 의한 유출 위험은 항상 존재한다는 겁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내부자 위협은 외부 해킹보다 막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외부에서 침입하는 건 방화벽이나 보안 시스템으로 막을 수 있지만 이미 안에 있는 사람이 정당한 권한을 악용하면 감지하기가 훨씬 어렵기 때문입니다. 권한 관리, 접근 기록 모니터링, 퇴사자, 권한 회수,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 같은 기본 원칙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했다면 유출을 조기에 발견하거나 아예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3,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의 정보가 한순간에 빠져나간 이번 사건. 편리함과 신뢰 뒤에 숨어있던 허점이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온라인으로 물건을 사고 정보를 입력하고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정보가 쌓이지만 그게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잘 모릅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가 밝혀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겁니다. 디지털 증거를 분석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하고 유출된 데이터의 흐름을 추적하는 일은 쉽지 않으니까요. 그동안 수천만 명의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자신의 정보가 악용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앱, 아무렇지 않게 입력하는 정보들, 그 뒤에서 누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는 한번 빠져나가면 되돌릴 수 없다는 것.
그리고 그 정보를 지킬 책임은 기업에게 있지만 조심하는 습관은 우리 스스로 가져야 한다는 것 말입니다. 꼭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의 정보를 입력하고 의심스러운 연락에는 응답하지 않는 것. 비밀번호를 주기적으로 바꾸고 중요한 계정은 2단계 인증을 걸어두는 것. 작은 습관이지만 우리를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난리났네 TV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정리해서 전해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뉴스를 전달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 알아야 할 것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바로 알림을 받으실 수 있고, 좋아요는 저희가 더 나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 하나하나가 난리났네 TV가 계속 달려갈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다음에도 우리 사회에서 꼭 알아야 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늘 안전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